30억은 경숙이에게만 물려줄 거야. 할머니의 선언에 영희와 태수는 경악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해? 내 재산을 내가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게 너무한 거야?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른 아침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은 아직 건강했고 마음 또한 또렷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거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몇십 년간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큰아들 태수 가족과 둘째 태호 가족, 그리고 막내딸 경수까지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이 집에서 여전히 할머니가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쌀을 씻고 있던 할머니의 귀에 큰 며느리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게 어떨까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언제 치매라도 올지 모르잖아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쌀 씻던 물이 그대로 넘쳐 흘렀지만 할머니는 그것도 모른 채 영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요즘 좋은 요양원들 많던데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도 직장 다니면서 제대로 모시기가 힘들거든요. 영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 당연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 재산도 얼마 있으실 텐데 좋은 곳으로 모시면 되죠. 우리가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어 요양원으로 보내질 처지가 된 것일까요? 거실로 돌아온 할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운함과 배신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가족이 그런 마음일까? 아니면 영희만 그런 걸까? 할머니는 50년 넘게 품고 다니던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태수와 태호, 경숙이 모두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할머니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돌봐주려 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오전 9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타난 건 큰며느리 영희였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준비하고 계셨어요?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목소리가 이제 달리 들렸습니다. 응. 그래. 밥 짓고 있었는데. 내가 뭘 하고 있었지? 할머니는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실수한 적 없던 할머니가 갑자기 헷갈린다고 하니 영희도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밥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밥. 그런데 어디에 쌀을 뒀더라? 할머니는 부엌을 두리번거리며 연기를 계속했어요. 평소 같으면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는 쌀통의 위치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걱정보다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그때 큰아들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수는 아직 잠이 덜 깬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이 어디 쌀을 뒀는지 모르시겠대요.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하시네요. 영희가 재빨리 설명했고 태수의 눈빛도 예리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괜찮아. 괜찮아.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족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어요. 아직 첫날이었지만 벌써 영희와 태수의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 할머니는 조금씩 치매 연기를 계속했어요. 가끔 방향을 헷갈린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물건을 찾지 못하는 등 자연스럽게 증상을 연출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할머니는 또 한 번 연기를 펼쳤어요. 경수가 언제 왔니? 오늘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나? 막내딸 경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제부터 집에 있었잖아요. 연차 내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랬나? 엄마가 깜빡했네. 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두가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아프면서도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연기를 계속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할머니의 변화를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그 걱정의 이유는 제각각 달랐어요. 아침 할머니는 일부러 같은 옷을 이틀째 입고 나왔습니다. 평소 깔끔하기로 소문난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어제 입으신 옷을 또 입으셨네요. 큰 며느리 영희가 지적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래? 나는 오늘 처음 입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지만요. 그때 둘째 아들 태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태호를 바라보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과감한 연기를 펼쳤어요. 영희야. 밥 먹었니? 어머니, 지금 제가 밥을 차려드리고 있잖아요. 아까도 같은 말씀 하셨는데, 영희의 목소리에 짜증이 더욱 묻어났습니다. 그랬나? 미안해. 미안해.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영희의 반응을 차갑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영희는 걱정보다는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실제로는 할머니가 일부러 멀리 나가서 길을 잃은 척한 것이었어요. 이웃 금순 할머니와 미리 짜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이 모두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태수와 영희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태호와 미경은 진짜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숙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걱정했어요. 경숙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막내딸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미안해. 경수가 그냥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나 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족들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병원에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밖에서 길을 잃으시면 정말 위험해. 태수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걱정 뒤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잠든 후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할머니는 잠든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정말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미경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냈어요. 어머니가 이런 상태로 계속 계시면 우리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태수가 영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 태호가 망설이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게 맞아요. 경숙만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경수가 너는 독신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아이들도 있고 직장도 있단 말이야. 영희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짜 마음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태수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게 문제지. 어머니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영희의 목소리에서 재산에 대한 관심이 엿보였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재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어요.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확실한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치매 연기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어머니, 또 같은 반찬을 만드셨네요. 어제도 미역국이었는데.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나? 내가 깜빡했나 봐. 미안해. 미안해. 할머니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영희는 이미 짜증이 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태수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이웃집 금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금순 할머니는 할머니의 유일한 비밀 공유자였습니다. 순자야, 이런 짓 언제까지 할 거야? 보기에 안쓰럽다. 금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금순아, 나는 확실히 알고 싶어. 누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도 30억이나 되는 돈이 있으면서 이런 시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진실을 말해. 금순 할머니가 조언했습니다. 아니야. 돈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족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한 시험을 해보면 어떨까? 금순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무슨 말이야? 좀 더 심한 치매 증상을 보여봐. 그러면 진짜 누가 너를 끝까지 돌봐주려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금순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부터 할머니의 연기는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고 화장실 위치를 못 찾는 척도 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이 어디지? 할머니는 집안을 헤매는 척했어요. 50년 넘게 살던 집의 화장실 위치를 모른다니 가족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기예요. 항상 계시던 곳인데. 태호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안내했어요. 그날 밤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밤중에 일어나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처럼 연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일부러 벌인 일이었지만
가족들은 크게 놀랐어요. 어머니, 이렇게 위험한 일을. 경숙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내가 언제 이걸 켰지? 할머니는 정말 모르는 척 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태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큰일 나요. 영희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기회를 잡았다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이제 정말 요양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영희가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집에서 모시기는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태수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경숙만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모실게요. 경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야. 태호마저 요양원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숙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자신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실한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누가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숙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어머니를 제가 직접 돌볼게요. 경숙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놀랐어요. 경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경숙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저는 간호사거든요. 어머니를 돌볼 수 있어요. 그날부터 경숙의 헌신적인 돌봄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로 가든 경숙이 따라다니며 안전을 확인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경숙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막내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점심시간 할머니가 일부러 음식을 흘리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경숙은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할머니를 돌봤어요. 영이었다면 벌써 한숨을 몇 번이나 쉬었을 일이었습니다. 밤에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밤중에 일어나 배회하는 척하자 경숙이 즉시 일어나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화장실. 화장실이 어디 있지? 할머니는 연기를 계속했어요. 이쪽이에요,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경숙은 밤중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경숙도 한계가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경숙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딸의 지친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숙은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간호사인 제가 보기에는 치매 패턴이 좀 이상해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니?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보통 치매 환자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는데 어머니는 너무 일정해요. 마치 경숙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경숙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숙이 어머니에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우리 둘이서 나들이 가요. 오랜만에 공원이라도 걸어요. 좋지. 경수가. 할머니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공원을 걸으며 경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치매세요?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막내딸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니? 경수가. 엄마가 왜 치매인 척을 해? 하지만 경숙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간호사로서 수많은 치매 환자를 봤어요. 어머니의 증상은 너무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요.
할머니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딸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경수가,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역시 그랬군요. 왜 그런 연기를 하신 거예요? 경숙은 화내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경숙에게 털어놓았어요. 영희의 전화를 엿들은 것부터 가족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마음까지. 어머니, 그런 마음이셨구나. 경숙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저는 요양원 절대 반대예요. 돈이 있든 없든 치매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경숙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수가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어요. 어머니,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진실을 알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경숙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영희와 태수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적어도 경숙만큼은 진짜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숨겨둔 서류들이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태수가 할머니 방에서 혈압약을 찾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부동산 서류들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게 뭐지? 태수는 서류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 일대의 부동산 여러 채와 주식, 예금 통장까지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3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어요. 여보, 와서 이것 좀 봐요. 태수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희도 서류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네요. 3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은데.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뭘 하고 있니? 할머니는 태수와 영희가 자신의 비밀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 재산이에요? 태수가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그거는 너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투자한 부동산들이야. 어머니,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시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영희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어. 할머니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소식은 금세 다른 가족들에게도 퍼졌습니다. 태호와 미경, 경수까지 모두 모여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 재산을 혼자서 관리하고 계셨다니. 태호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태도는 갑자기 변했어요. 그동안 요양원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편히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영희가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어머니, 요즘 몸이 어떠세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급변한 태도를 보며 씁쓸했어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이렇게 태도가 바뀌다니. 그날 밤 가족들은 할머니 몰래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영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요양원은 절대 안 되겠어. 태수도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형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보내자고 하셨잖아요. 태호가 의아해했어요. 그건 어머니 상태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였어. 지금 보니까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잖아. 태수는 변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재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희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세금 문제도 있고 태수도 동조했어요. 형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할 때인가요? 태호가 당황했지만 영희와 태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나중에 문제 없잖아요. 영희는 뻔뻔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경숙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경숙아, 어머니가 너무 실망스러워. 경숙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모든 가족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재산에 관심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많이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픈 일이었습니다. 재산이 공개된 후 며칠 동안 가족들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영희와 태수는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영희가 할머니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뭐 없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태수도 갑자기 효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가짜 관심이 더욱 불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보내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영희와 태수가 할머니 몰래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미리 증여를 받는 게 좋다던데요? 영희가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 봐야겠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한편 태호와 미경은 형과 형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여보, 형님네가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미경이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태호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영희가 할머니에게 직접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세금 절약을 위해서 미리 증여를 좀 받으면 어떨까요? 영희의 제안에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증여?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세금을 아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분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화가 묻어났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영희가 변명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그때 태수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형수 말이 맞아요.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희들 다 미쳤니?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영희와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우리도 생활이 어려워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해?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이들 교육비라도. 영희의 말에 할머니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그건.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치매 연기를 하며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쓰러졌어요. 스트레스와 분노가
극한에 달한 결과였습니다. 어머니, 경숙이 가장 먼저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119에 신고해요. 태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할머니는 의식을 잃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병원에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영희가 의사에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계산이 묻어났어요. 스트레스성 쇼크인 것 같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런 연기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여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숙이 가장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영희와 태수, 태호와 미경, 그리고 경숙까지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들의 진짜 마음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또렷했어요. 어머니, 아직 몸이 약하시니까 나중에. 태수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말해야 해.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치매인 척 연기했어. 가족들은 모두 입을 벌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영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치매가 아니었다는 거야. 모든 게 연기였어. 할머니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태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농담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누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야. 할머니의 고백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영희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다 봤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태수가 화를 냈지만 할머니는 대받아쳤어요. 거짓말? 너희가 한 말들은 거짓말이 아니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으면서 재산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잖아. 할머니의 말에 영희와 태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요. 섭섭하셨을 거예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섭섭한 정도가 아니야. 정말 실망했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너는 형이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영희는 나를 짐짝 취급했고, 태호는 그런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가족들은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경숙이만은 달랐어. 끝까지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어.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말이야. 경숙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어머니, 경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결정했어. 30억 원은 경숙이에게만 물려줄 거야. 할머니의 선언에 영희와 태수는 경악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영희가 항의했습니다. 너무해. 내 재산을 내가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게 너무한 거야?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형님들도 가족인데.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면 재산이 있든 없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한 거잖아.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할머니의 고백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어요. 영희는 할머니를 대하기 어려워했고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태호가 가장 먼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도 형님과 형수님을 말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미경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태호 부부를 바라보며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태호야, 너는 마음은 착했지만 용기가 부족했어. 앞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소리를 내렴. 네, 어머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어요. 태호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아기는 없었어요. 생활이 어렵다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그게 말이 되니? 할머니는 여전히 영희에게 차가웠어요. 어머니, 영희가 울먹였지만 할머니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며칠 후 태수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형으로서 잘못했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야,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어.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였겠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태수가 변명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정신이 없다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태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가족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가족들을 모두 불렀어요. 가족들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도 많이 생각해 봤어. 너희들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다 싶어.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단순해. 누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뿐이었어.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은 경숙이에게 주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을 가족에서 제외하는 건 아니야. 가족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야 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야 해.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러길 바라. 그리고 경수가, 네, 어머니. 너는 이 재산을 혼자만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가족들을 도와줘.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어머니. 저는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할머니께 진심으로 잘해드리려 노력했고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만족했어요. 적어도 가족들이 자신을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라서 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할머니는 이웃집 금순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금순아, 그래도 해볼 만한 일이었어.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금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가족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어서 좋았어. 그리고 경숙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확인했고,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긴 시험은 끝났습니다. 비록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도 반성할 기회를 얻었어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진짜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겠다고 말이에요.